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몽골 제국의 창건자 징기스칸이 어떻게 지구의 기후를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사람의 정복 활동이 전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언뜻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징기스칸과 몽골군의 대규모 정복 전쟁이 13세기와 14세기 지구 기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징기스칸이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162년 몽골 초원에서 태어난 태무진, 후에 징기스칸으로 불리게 되는 이 인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육지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입니다. 그가 만든 몽골 제국은 최대 영토가 무려 24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이는 현재 러시아 전체 면적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 건설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몽골군의 정복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지배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복 지역의 인구와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농업지대였던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인구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몽골군의 정복 방식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는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던 정착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몽골 침입으로 인해 중국에서만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인구의 상당 부분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농업활동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경작되던 땅들이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논과 밭이 다시 초원과 숲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탄소순환 과정입니다. 나무와 풀 같은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자신의 몸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농업활동이나 산림벌채는 저장되어 있던 탄소를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시킵니다. 몽골 정복으로 인해 버려진 농경지가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탄소가 대기에서 제거되었습니다. 2011년 스탠포드 대학의 줄리아 폰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몽골 침입으로 인해 버려진 농경지 면적은 약 7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 전체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지역이 다시 숲과 초원으로 바뀌면서 대기 중에서 제거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7억 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가 1년 동안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 지구의 온실 효과가 약해집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열의 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13세기부터 14세기에 걸쳐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학에서 소빙기 또는 중세온난기의 끝으로 불리는 시대와 겹칩니다. 유럽에서는 농업 수확량이 감소하고 기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기후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후 변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몽골 정복으로 인한 탄소 흡수 증가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탄소 격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산림 복원 사업과 본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의도적인 환경정책이 아니라 전쟁과 학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 일어났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몽골 제국의 영향은 탄소순환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도 미쳤습니다. 정착농업이 사라진 지역에서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초원지대에서는 말, 양, 소 등 유목민들의 가축이 주요 동물이 되었고 이들의 방목은 자연 생태계와 더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몽골군의 이동과 무역로 개척은 의도치 않게 생물종의 분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역망이 확장되면서 동식물과 미생물의 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변화가 모두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기술과 지식의 손실, 관계시설의 파괴 등은 일부 지역의 사막화를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정교한 관계 체계가 무너지면서 비옥했던 농토가 황무지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기후과학자들은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인간 활동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이용 변화가 탄소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몽골 정복 사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산림 복원과 자연 생태계 회복이 얼마나 효과적인 탄소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13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단순히 농업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몽골 제국의 영향이 당시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몽골 정복으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생태계와 토지 이용 패턴은 수백 년 동안 유지되었고, 이는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 발전에 장기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동유럽의 대초원 지대는 몽골 침입 이후 오랫동안 유목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고, 이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 구조와 생물 다양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몽골 지배 시기에 일어난 인구 변화와 농업 패턴의 변화가 명청 시대의 환경 정책과 토지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쟁과 학살을 통한 환경 보호는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만 자연 생태계의 복원이 얼마나 강력한 환경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야생화 프로젝트나 황폐화된 토지의 생태 복원 사업들이 단순히 생물 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몽골 정복이 의도치 않게 보여준 자연의 회복력과 탄소 저장 능력을 현대기술과 과학적 계획을 통해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례는 인간 사회의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나 친환경 기술 개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환경을 고려한 방향으로 변화할 때 그 누적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활동은 지구 환경에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 생태계의 복원은 강력한 환경 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변화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의도하지 않게 지구의 온도를 낮추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역사와 과학이 만나는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역사와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